7월 진행된 인도 만행결사 1차 예비순례의 감동을 BTN이 다큐멘터리로 전합니다. 오는 31일 방송되는 꽃비이기 하소서에서 길 위에 선 수행자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조계종 교육원이 59기 3위 3인위계 수계 교육을 잠정 연기했습니다. 1991년 3위 3인위계 수계화 교육을 단일 계단으로 봉행한 이래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경술국치 110주년입니다. 민족의 사상을 지배하려는 일본 불교 침투와 병합 시도에 맞서 뜻있는 스님들이 임재종을 세우고 저항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탈종교화 시대 스님들이 포교와 신도들을 지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안내서가 남았습니다. 신행과 신행 지침, 활용을 위한 신행 프로그램 안내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코로나로 시민당을 찾지 못하는 교도들을 위해 진갑종이 어디서든 육자 진원을 염송할 수 있도록 표준 음원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연령과 염송 시간에 따라 음원 종류도 다양화했습니다. 미륵사지의 역사와 유물은 물론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감성 해설서가 발간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상효 국립익산박물관장이 쓴 세계유산 익산 미륵사지가 백제불교 세계로 안내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 발자취를 따라 길 위에서 수행하는 인도 만행결사 1차 예비순례가 지난 7월 진행됐는데요. BTN 불교TV가 당시 현장의 감동을 한 편의 다큐멘터리로 전합니다. 특집 다큐 꽃비이기 하소서를 윤호섭 기자가 소개합니다. 허공 가득 중생을 이롭게 하는 보배의 비가 내리지만 중생은 각자의 그릇에 따라 이익을 얻는다. 화엄종계조인 신라 의상 스님이 화엄경의 핵심 사상을 간추려 정리한 법성계의 한 구절입니다. 지난 여름 삼복더위와 그치지 않는 장마가 많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했지만 한국 불교 중흥을 위한 사부대중의 원력은 꽃비 아래 마침내 싹을 틔웠습니다. 상월선원 인도 만행결사를 준비하는 첫걸음인 충남 공주 3박 4일 예비순례는 한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불교TV가 부처님 발자취를 따라 길 위에서 법을 찾고 길 위에서 법을 전하는 만행결사 예비순례 현장을 한 편의 다큐멘터리로 다시 전합니다. 오는 31일 오후 3시와 밤 11시에 방송되는 특집 다큐 상월선원 인도 만행결사 예비순례 꽃비이기 하소서에서 길 위에 선 수행자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장마 기간에 비가 많이 온다고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비옷도 준비하고 새벽에 이제 걷고 있는데 문득 길가에 풀을 보니까 그 풀이 그냥 그대로 장마 속에 자기 모습 그대로 비를 맞고 가만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나는 왜 이렇게 모든 세상을 내 조건에 맞춰서 자꾸 생각을 하고 그런 번뇌 때문에 나 자신을 괴롭힐까. 법을 찾아 길을 나선 사부대중은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물에 젖은 신발 속 부르튼 발바닥에서 걸음걸음에 담긴 의미를 찾아갑니다. 때로는 마음을 따라오지 못하는 육신의 답답함을 느끼고 내딛는 걸음마다 올라오는 통증에 걱정도 앞서지만 길 위에 부처님을 떠올리며 다시 일어섭니다. 부처님의 전법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험난한 여정이었다는 것을 몸소 느끼면서 2500년 뒤에 제자들은 무명을 밝힌 진리에 고개를 숙입니다. 장대비 같은 그 폭우 속에서 스님들께서 저렇게 폭우를 헤치고 저렇게 걸어갈 때 저 수행자들의 뒷모습이 굉장히 찡하고 울컥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비순례 모든 일정에 함께하며 100km에 달하는 순례길을 걸은 김범수 PD는 서로의 격려와 쉼 없이 흐른 땀과 눈물로 순례의 참된 의미를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특집 다큐 꽃비이기 하소서는 9월 3일 오전 7시 30분, 6일 오후 1시에도 방송되며 전국 케이블 TV와 IPTV를 비롯해 BTN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조계종 교육원이 59기 3위 3인위계 수계 교육을 잠정 연기했습니다. 1991년 3위 3인위계 수계화 교육을 단일 계단으로 봉행한 이래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교육원은 기간을 단축해 중앙승가대에서 진행하는 안도 검토했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9월 5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던 59기 3.2.3인위계 수계 교육을 잠정 연기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1991년 해인사에서 3.2.3인위계 교육과 수계 단일 계단을 시행한 이래 일정을 연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09년 9월 신종플루와 올해 2월 코로나19로 37기와 58기 수계 교육을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열긴 했지만 장소만 옮겼을 뿐 교육과 수계는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교육 일정을 잠정 연기한 상태이나 이것이 전국적인 상황인 만큼 전국적인 우려가 좀 더 호전되고 완화되었을 때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결정에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교육원은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8월 초 전통 방식으로 직지사에서 수계 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광복절 이후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중앙승가대에서 기간을 단축해 봉행하는 안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교육원은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일정을 재개해 내년 초 60기 수계 교육 진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교육과 수계, 교육기관의 입학과 졸업 이러한 것들이 톱니바퀴처럼 다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의 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원에서는 첨예하게 논의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2.3인위 수계 교육뿐 아니라 종단 리더십 심화 과정 1, 2, 2차 과정은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고 종단 지도자 최고위 특별 과정, 인문사회 문화 과정의 근본불교 핵심 강의를 취소하는 등 9월 연수 일정을 대부분 연기하거나 취소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경술국치 110주년입니다. 구한말 민족의 사상을 지배하려는 일본 불교의 침투와 병합 시도에 맞서 뜻있는 스님들이 임재종을 세우고 저항운동을 전개했는데요. 최준호 기자가 임재종 운동을 조명했습니다. 110년 전 오늘, 일본은 한일 병합 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한국의 국권을 피탈했습니다. 당시 한국 불교의 유일한 종단이자 일본 불교의 지원을 받던 원종 대종정 이회광은 독단으로 일본의 조동종과 연합조약을 맺고 체맹결약문 7조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불교인 원종이 일본 조동종의 예속됨을 내포하는 결약문의 내용이 알려지자 국내 스님들 사이에서 반대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 석전 박한영 스님 등을 주축으로 전국적인 반대운동이 일어났고 1911년 1월 순천 송광사에서 원종을 부정하는 새로운 종단인 임재종을 세우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제는 원종의 체맹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다른 종을 별도로 세워야만, 그래서 원종을 자멸케 하는 것이 첩경이라는 견지에서 전라도 지리산 일대 성녀들 중심으로 송강사에서 이제 성녀대회를 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임재종 운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관장으로 경운 스님이 추대되고 연로한 경운 스님을 대리해 만해 스님이 종무를 맡아 광주 등지에 포교당을 설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서울의 원종과 대치하던 호남의 임재종은 임시 종무원을 동네 범어사로 옮긴 후 대구, 부산, 서울에 포교당을 세우면서 교세를 전국적으로 확대합니다. 만해 스님은 서울에서 용성 스님과 만나 지금의 인사동에 임재종 중앙포교당을 열었고 중앙포교당은 첫 개교식에서 입교자가 800여 명, 구경꾼이 1,300여 명이 몰리는 등 임재종에 대한 민중의 호응이 컸습니다. 살아있는 종교로서 정신으로서의 어떤 그 구심은 역시 불교였지 않겠는가.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지 않았는가. 자존심, 우리 전통 사상에 대한 자긍심이 애국심과 연결되면서 자연스럽게 발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임재종의 교세 확장 운동은 오래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조선총독부가 사찰령을 근거로 1912년 6월 원종과 임재종을 모두 철폐하고 한국불교를 조선불교 선교양종 30본산으로 통합하면서 임재종 운동은 1년 6개월 만에 좌절됐습니다. 용성 스님은 임재종 탄압의 부당함을 알리고 민족불교를 등진 원종 세력을 비판했으며 이후 1920년대 대각교 운동으로 한국불교의 정통성을 계속 지켜나가고자 했습니다. 비록 단명했지만
임재정 운동은 일제강점기 한국 불교의 전통을 수호함과 동시에 개혁과 자주화 의지를 보여주는 시초였고 이후 불교계 독립운동가들의 사상적 구심점 역할이 될 수 있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탈종교화 시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젊은 불자들이 줄어드는 등 종교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인데요. 스님들이 포교와 신도들을 지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안내서가 나왔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펴낸 사찰 신행활동 지도용 책인 조계종 신도 안내서입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스님들이 신도들의 올바른 신행활동을 지도하고 포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입니다. 안내서는 전문가 자담회와 각 지역별 모범사찰 방문 1,500여 명의 포교사와 신도들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신행과 신행 지침, 신행에 대한 신도 요구 분석, 신행 프로그램 안내, 신행 지침 활용을 위한 신행 프로그램 안내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신도분 한 분 한 분이 더욱 소중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스님들이 역량과 역할을 제대로 발휘해야만 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포교원에서 조계종 신도 신행 안내서를 펴내게 된 목적도 일선 포교 현장에서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탈종교화 시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젊은 불자들이 줄어드는 등 종교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스님들의 역량을 높이는 건 물론 신도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안내서는 신도들의 신행 활동을 지도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5가지로 요약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행 활동을 통해 교육과 기도, 수행, 보살행 등을 갖추고 부처님 가르침이 일상에서 실현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종교 체험이 이뤄져야 하며 신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내용과 형식이 보다 심화되고 확장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느 때보다 비대면 활동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단의 많은 스님들이 온라인 사용에 능숙합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PDF 파일로 만들어 온라인 위주로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포교 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스님들이 참고하시는데 유익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안내서는 연령별 신행 프로그램과 가족 의례 프로그램 등 범주별로 적용할 수 있는 신행 지침을 구성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행 안내와 단계별 신행 매뉴얼, 사찰 불교대학과의 연계 방안 등 다양한 활용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부산 해인정사가 다가오는 백중 회양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부산 해인정사는 지난 27일 경내 요사체에서 주지 수진 스님과 김혜안 신도회장, 김태석 사하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성금 500만 원을 전달하고 좋은 곳에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은 해마다 백중회양을 앞두고 백미를 모아 전달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신도회에서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전달하게 됐다며 코로나와 수해로 어려움에 빠진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해인정사는 해마다 백중회양을 맞아 불교복지단체를 비롯해 지역 내 다양한 기관에 백미와 성금 등을 전달하며 자비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시민당을 찾지 못하는 교도들을 위해 진각종이 언제 어디서든 육자진언을 염송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음원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서도 시민당에 있는 것처럼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직접 시민당에서 합송하는 형태로 녹음을 진행했습니다. 연령과 염송 시간에 따라 음원의 종류도 다양화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시민당을 찾지 못하는 교도들을 위해 진각종이 언제 어디서든 육자진언 염송을 할 수 있는 표준화된 육자진언 염송 음원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진각종은 지난 2010년 추기 스승강공 현장에서 녹음한 염송 음원을 행사에서 활용해왔지만 종단 차원에서 육자진언 염송 음원 제작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종단은 그동안 입으로만 전해져온 진언 염송의 곡조와 리듬 등 음악적 요소를 채집하고 남녀와 연령에 따른 음높이와 속도를 악보로 만들어 표준화했습니다. 창종 이후 지금까지 소리의 원칙과 기준이 없이 입으로만 전해져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정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은 늘
대두되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와 성별의 염송 소리를 채집하고 남녀 간, 연령 간, 개인 간 존재하는 음 높이와 속도를 일정한 기준으로 정리하고 또 진원염송 선율의 표준을 정하여 악보화 작업도 진행하고자 육자진원 염송의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전성원에서 남녀 대중이 함께 합성하는 형태로 녹음을 진행합니다. 청장년층과 노년층 신교도 60여 명이 참여해 채집 과정을 거쳐 9월 본격적인 녹음에는 스승과 진각대생 등이 참여해 진원염송의 원력을 담을 예정입니다. 이번 작업은 2005년 처음 하여 진행되었던 종단의 소리 통일화 작업 중 하나로 따라서 이 작업을 시작으로 사사조, 한글 경전, 각종 예찬문, 봉독 등 종단만이 지닌 독특한 소리 문화의 정체성과 수행 문화가 확립되도록 추가 연구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세대별 수행의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성인과 청년 등 세대를 나누어 음원을 제작합니다. 또 각자의 환경에 맞춰 염송 시간을 달리하는 것을 감안해 시간별 염송 음원도 제작합니다. 종단의 다양한 불사 환경과 개인의 근기차에 맞게 음원을 선택해 염송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 가지 음높이별로 세 종류, 속도, 총 9종의 음원을 기본적으로 제작하고 이 9종의 음원을 다양한 수행 시간대별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또 세대별로 음색의 특징이 선명하게 서로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표준화된 육자진원 염송 음원은 세 번의 대회를 통해 음선한 13곡의 창작 서원가와 함께 10월경 온라인으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진각종은 이번 육자진원 염송의 음원 표준화 작업을 통해 종단의 소리 문화 형성 배경과 변화 과정의 비밀을 푸는 단초를 마련하는 한편 대중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진원 명상법의 개발을 위한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지난해 4월 20년 만에 복원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백제불교의 우수성과 함께 커다란 감동을 선사했는데요. 미륵사지의 역사와 유물은 물론 사계절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감성 해설서가 발간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가 소개합니다. 동방 최고의 석탑이 맞는 아침 태양과 석양이 드리운 세계유산 백제고도. 책의 도입부를 장식한 각기 다른 사진은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며 왕실의 안녕과 중생구제를 향한 선조들의 염원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뒤 본격적으로 만나는 익산 미륵사지는 각종 유물과 역사 기록 등 저자의 친절한 해설이 더하고 관련 문학작품도 곁들이며 흥미를 높입니다. 신상효 국립익산박물관장이 쓴 세계유산 익산 미륵사지. 책은 초대관장으로서의 소회는 물론 미륵사지의 사계절과 각별한 애정이 느껴지는 자작시 등을 함께 묶으며 감동이 충만한 백제불교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국립익산박물관은 세계유산 미륵사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왕의 꿈을 전시에 담아냈는데 소회와 그 일반 시민을 위한 미륵사지만의 간단한 해설 그리고 사계절 변하는 아름다운 풍경을 별도로 전하고자 쓰게 되었습니다. 조사 기록으로 만나는 미륵사지는 책의 백미인데 일제강점기에 찍은 다양한 사진과 조선 총독부에 의해 당시 화폐로 1,870원을 들여 응급보수를 시행한 흔적, 변천사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삼탑 3원식의 가람 배치와 금당지, 석등, 단간지주 등의 특징이 담겨 있고 지난 1998년부터 시작돼 문화재의 진정성과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한 미륵사지 석탑의 복원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동방 최고의 석탑이라고 신증 동국 여지 승람에도 표현이 되어 있고 또 아시아에서 가장 큰 석탑으로 1400여 년 동안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를 향해서 길을 충만하게 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개관한 국립익산박물관도 소개하는데 7세기 동아시아 불교를 대표하는 사리 장엄구를 비롯해 중생구제를 발언하는 사리 복령기, 보살손 등 주요 유물들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비움과 안식처, 무왕의 꿈 등 저자의 시선으로 풀어낸 미륵사지 관련 자작시가 포함돼 읽는 재미를 더합니다. 전문 서적
이라기보다는 편히 보는 그 미륵사지의 역사와 기록,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곳 그 미륵사지에서 누구나 주인공이 되었으면 합니다. 백제불교의 찬란함과 함께 끝없는 자비와 부처님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미륵사지. 책은 코로나 위기 속 문화향유의 또 다른 발판을 일러주며 진한 여운과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한국전쟁 직후 미군에 의해 무단 반출됐던 설악산 신흥사, 영산 회상도와 시황도가 66년 만에 환지 본처했습니다. 어제 신흥사 산문에 도착한 영산 회상도와 시황도는 청동대불 금강교를 지나 원소장처인 극락보전과 명부전에 각각 이운됐고 4부대중은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지역 발전을 서원했습니다. 신흥사 영산회상도는 1755년 제작된 가로 4m, 세로 3m의 초대형 불화로 2010년 CJ그룹의 후원으로 복원돼 조계종과 신흥사의 노력으로 지난달 환수됐습니다. 신흥사는 다음 달 20일 극락보전에서 영산회상도와 시황도 환영 법회를 봉행하고 예경의 대상으로 전각에 봉안할 예정이며 훼손이 심한 시황도 석점은 보수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불교 미술을 통해 지역 포교에 앞장서온 기장 독림사주지 성타 스님이 경주 블루아트 페어 초청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장 독림사주지 성타 스님은 지난 27일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비영리법인 부산대구 도슨트 주최 2020 경주 블루 아트페어 행사에 공식 초청을 받아 전시회를 개최하고 우리에 핀 연꽃과 잉어 등을 주제로 한 30여 점의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성타 스님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불교와 불교 미술에 대해 새롭게 눈뜨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작으나마 마음의 힐링을 얻어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020 경주 블루아트 페어 행사는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 1층 전시장에서 오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천태종이 지난 27일 총본산 단양 구인사에 대한 관광객 출입 제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으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한 데 따른 자발적 조치입니다. 천태종 총무원 관계자는 지난 2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구인사 경내에 관광객들의 출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며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재차 출입을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지속됩니다. 아울러 전국의 지역 말사에도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정부 시책에 발맞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하는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와 총동문회가 집중호우 피해 지원에 힘을 보탰습니다. 대불련 윤정은 회장과 홍경희 총동문회장은 지난 27일 아름다운 동행 사무국에서 상임이사 일화 스님에게 호우 피해 수재위원금 212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일화 스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금을 전달해줘서 고맙다며 꼭 필요한 곳에 소중히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홍경희 회장은 회원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총 800여만 원을 모금했다며 일부 기금을 동행을 통해 지원하게 됐다고 화답했습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찰을 돕기 위해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조순애 불자님께서 100만 원의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익명의 불자님께서 80만 원을, 김식자 불자님께서 30만 원을, 나영숙 불자님, 주청훈아 불자님, 박영자 불자님께서 각각 30만 원의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김희연 불자님께서 20만 원의 성금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김윤자 불자님, 김태순 불자님, 김태윤 불자님, 박덕자 불자님께서 각각 10만 원의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8월 29일 토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